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3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2025년 하반기 발달장애 학생 방학돌봄 수행기관 선정. 파주시는 발달장애 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놀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공공비영리 민간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6월 11일 2025년 하반기 발달장애 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시설 기준, 사업 운영 역량,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놀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방학돌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공예 필라테스 그룹 체육 창작 연극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돕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발달장애 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은 방학기간 중 특수학급 돌봄교실 미운영으로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초중고 발달장애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름 겨울 방학 각 2주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수행기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45-2018에 직접 신청 문의하면 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 과장은 방학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 자활사업 공모전 시상식 열려 청년의 아이디어 복지 현장 바꾸다. 파주지역자활센터가 지난 13일 금 파주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와 함께 진행한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공모전은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신규 자활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기획되어 지난 3월부터 약 2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57개 팀이 참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파주시와 자활센터 관계자 및 서영대학교 교수진, 수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성, 실현 가능성, 자활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 특성과 수요,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한 조건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미용실 운영 아이템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 1명 100만 원, 우수상 1명 50만 원, 장려상 4명 각 2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었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은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자활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혜자 복지지원과장은 자활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청년들의 참신한 시도가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주원 파주지역자활센터장은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자활사업을 위해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지역 자활복지의 혁신과 자립지원 기반 확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 관내 유관기관 6곳과 장애인 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 관장 유영애, 은 6월 9일, 월, 관내 유관기관 6곳과 연계하여 북부복지티운 2층 평생교육실에서 다자녀 장애인 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하여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용이초등학교, 평택시 가족센터, 평택시 드림스타트, 평택수어통역센터,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치료 서비스 연계 부모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체계 마련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자원 연계 긴급 지원 제도 활용 등을 논의하며 기관별 기능에 기반한 역할 분담과 자원 연계를 통해 당사자 가정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 당사자 가정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메달 포상금 전달.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장선은 지난 10일 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평택시 선수단을 대상으로 메달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5월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평택시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는 이번 대회에 7개 종목 3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여시우 선수, 역도, 가세관왕, 허기준 선수, 조정와 박서우 선수, 수영, 각각 2관왕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그 결과 평택시 선수단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경기도의 종합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형겸 수석부회장과 김성진 부회장이 참석해 선수, 코치, 보호자들에게 포상금을 직접 전달하며 그간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장애를 뛰어넘어 값진 성과를 거둔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평택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화체육복지 삼각축 강화 포천시 미래정책 및 그림 제시. 포천시 시장 배경현은 10일 시정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문화복지국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포천 38 문화예술 창작소 운영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및 통합궁도장 건립 킬로바이트 후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포천시 가족센터 개관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시범 운영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10개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옛 영평초등학교를 새로 단장해 조성 중인 포천 38 문화예술 창작소는 6월 준공을 하고 오는 8월부터 문을 연다. 아동, 청소년, 예술인, 지역단체 등 포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포천의 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는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경기 북부 대표 박물관 구축을 목표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박물관은 포천 아트밸리 내 6,072부지의 연 면적 7,000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연구실 등 주요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완공은 2028년 예정이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전 협의와 경기도의 타당성 사전 평가, 오는 2026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도 탄탄히 다져지고 있다. 창수면 한탄강 일원에 조성 중인 포천 파크골프장은 현재 공정률 80%로 오는 9월부터 36홀에 대한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탄강의 광활한 배경, 저렴한 이용료와 장비 대여료로 이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골프 8학군으로서 포천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포천 어룡동에는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와 통합궁도장이 차례대로 조성되며 2027년 말까지 연차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헬스장, 단체 운동실, GX룸, 스크린파크 골프, 조깅트랙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자리 잡은 포천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와 통합궁도장은 포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공간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킬로바이트 후원 작은 도서관이 오는 7월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에 개관한다. 이어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지역 유휴공간 모임 지원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추진 중인 사업이다. 어르신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로 수영장, 수중운동실, 체육관, 단체 운동실, GX룸 등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있다.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다. 이어 반다비 체육센터 내의 개관을 앞둔 포천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등 시민 중심의 가족 복지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윤행 문화복지국장은 문화, 체육, 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투자와 실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위해 문화복지 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부터 시정 정례 브리핑을 월 2회 운영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현황을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